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교재 141페이지 각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자 상당액 할 차례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자 상당액,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다만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에 지연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A가 B한테 팔았어요. 그죠?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돈을 주죠. 거래대금을.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예를 들면 뭐 계약 종료 잔금하니까 뭐 1월 1일, 2일가 한 두 달 정도면 끝나요. 두 달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면 끝나는데 B가 어떤 자금 사정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A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편의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날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잔금이 금액이 적으면은 뭐 그냥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뭐 잔금이 만약에 3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몇 개월이 묶이는 거죠? 3, 4, 5, 6, 7, 8, 9 7개월이 묶이는 7개월. 그죠? 그러면은 7개월 동안에 30억을 A는 받지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A는 당연히 B한테 최소한 이자 상당액은 더 플러스해서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실제로 A가 받는 건 이거에 대한 이자지만 결국 거래가액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자 상당액이지만 취득원가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7개월 동안 이자를 만약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가정을 합시다. 이자가 꼬박꼬박 계속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면 좋은데 또 10월 1일이 됐는데 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못 주면 또 계속 며칠만 더 있다가 합시다. 그러면은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매달 주기로 했는데 매달 이자가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자 지급에 대한 지연에 따른 또 지연 이자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 지연 이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자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지만 이자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거는 이자예요.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페널티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보기에는 성격상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설이 나뉘긴 하지만 다수설은 취득원가의 지급이자는 그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동그라미 4번 패스하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용 자산의 이중공제 배제.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현할차라든지 아직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업, 현할차, 현재가 자리차금 상각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할차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할차 상각액을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취득원가에 계산하지 않는다. 가액에서 공제한다. 감가상각비도 같은 논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로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보시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평가의 원칙이 뭐라 그랬죠? 평가의 원칙 양도세의 원칙이 뭐죠? 실질 거래가액이에요. 실거래가액. 그죠?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이게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상증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게 안 되면은 뭐 매매사례가액, 뭐 감정가액, 뭐 환산가액, 뭐 양도세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 그죠? 그 전에는 무슨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뭐 감정가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상증세법에서. 환산가액은 없어요. 환산가액은 양도세법에 있는 용어예요. 양도세법에만 있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건물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올해가 2020년이니까 이거 갖다가 2017년쯤에 뭐 증여를 받았다. 뭐 가정을 하면 이게 이 건물이라는 거는 아파트처럼 똑같은 넓이, 똑같은 향, 그리고 같이 지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팔리면 그게 실질 거래가액이 되지만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도 없는 거예요. 유사한 매매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유사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감정을 받는다. 감정을 증여를 받는데 감정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는 경우 좀 드물어요. 일반 경우는. 그러다 보니 기준시가를 받는 기준시가, 그죠? 기준시가는 저번에도 설명 주겠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액에 의해서 증여가액이 산정이 되죠. 물론 기준시가는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100이면 기준시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어디 뭐 40, 50까지 내려갔는데 보통 한 6, 70 정도 이러니까 차이가 좀 많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기준시가로 받게 되면, 그죠? 기준시가로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친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2017년도 기준시가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녀가 팔게 되면 이 17년도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한 다음에 또 본인이 판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으로 해서 양도가 산출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패스합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도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반가로 4번 143페이지 반가로 4번. 자, 보시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더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죠? 법인 부동산이죠. 법인이 갖고 있는 무슨 아파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법인 부동산이에요, 그죠?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A한테 이렇게 처분을 양도를 한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라고 하면은 이게 법인이니까 이 회사의 뭐 대표이사 아니면은 뭐 그 근로자 그리고 뭐 대표자의 임원 그리고 지금 뭐 대표자 임원 뭐 대표자 임원 이 사람들이 뭐 배우자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사촌 그게 되면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봐요. 특수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 어떤 부동산을 넘겼는데 이 부동산이 정상적인 시가로 넘겼으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이에요. 5억. 그죠? 시가가 5억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10억에 양도한 거예요. 10억에 양도.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원래는 시가대로 이 A라는 사람이 제3자라면은 이렇게 뭐 더블로 해서 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특수관계 있다면 특수관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세무조정, 법인세법에 또 이제 세무조정. 그럼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더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송금, 산입 이렇게 되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얼마죠? 5억을 마이너스 유보하죠. 그죠? 근데 돈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죠? 그 자산이 안에 있잖아요. 그 10억이 있잖아요. 송금 불산입. 그죠? 이중세무조정이 발생을 해요. 5억이 누구한테 갔죠? 만약 대표다. 그러면은 상여, 보너스. 그죠? 그리고 뭐 관계 주주한테 갔다. 뭐 배당. 등등등 처분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여 두 번째 줄 보면은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원래는 이 사람은 10억에 준 거죠. 근데 원래는 시가인데 5억으로 줘야 되는데 A 입장에서는 원래 5억으로 취득하는 게 맞지만 상여 배당금 처분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결국 10억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준 금액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이렇게 세무조정이 이렇게 나눠지고 요 금액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건요. 네, 방가로 5번. 전 소유자의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전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이제 양도를 하고 대금을 이렇게 줬어요. 그죠? 대금을 줬으면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대금 중에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금액에서 10억이 딱 떠요. 찍혀요. 이게 찍혀요. 요즘에는 찍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찍히지가 않고 그냥 A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다 그 정도만 나타났었거든요. 정확한 거래 금액을 알 수가 없었어요. 거래 금액을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도 없었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도 많이 썼고 뭐 그랬을 때 당시인데, 어찌됐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또 누가 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두 명을 연결을 해주잖아요. 거래 쌍방을.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거래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청, 그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서 거래 사실에서 신고를 해요. 근데 요 신고된 금액이 세무서에 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 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 관할 세무서장이 여기에 자료를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 자료가 확인이 된다면
취득가액은 이 확인된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론이 좀 부족이기 때문에 이 글로만 봐갖고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아시면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 144페이지 6, 7, 8번은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필요경비 특례. 필요경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에요. 직접적인 비용. 그죠? 145페이지. 직접적인 비용. 여기는 특례예요. 특례. 특례라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겠죠. 다르다는 거. 자, 보시면 반가루 1번 배우자 등에 대한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자산. 2월 과세. 2월 과세예요.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십시오. 2월 과세.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5년 요건입니다.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 이용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자, 이제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증여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제 3자한테 타인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죠? 근데 요건을 잘 보세요. 요건을 보시면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죠. 가족이죠. 가족. 근데 그 이상 벗어나는 건 안 돼요. 그 이상 벗어나는 거는 직계 존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이제 고모는 안 들어가죠. 직계 존속이 아니죠. 그쪽은요. 그러니까 직계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있죠. 본인이 지금 아직 학생이시니까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부모님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게 직계예요. 직계. 옆으로 퍼지는 거는 직계가 아니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러고 나중에는 또 상속세법에 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얘기들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얼마 안에? 5년 이내. 그죠? 5년이에요. 5년. 증여받은 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어떤 걸 증여받았을 때죠?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 보세요. 뭐 있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안 나와요. 토지, 건물.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권. 양도세 대상 자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만 대상이다. 이것만. 그죠? 그리고 5년 안에예요. 처분했을 때는, 누가 처분했을 때는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를 한 사람, 증여자, 수증자가 이렇게 해서 5년 내에 이걸 받아서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원래 취득가액은 이 사람이 받았으면 이게 취득가액이잖아요. 이 사람이 좀 팔았으니까 이 자녀 입장에서의 취득가액하고 팔은 거에 양도가액에서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누구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가액.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양도가액, 취득가액하고 조금 다르죠. 내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팔았으면 내가 파는 가격,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산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세법에 따른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요건이라면,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양도가액, 내가 판 가격은 양도가액이 맞는데 내가 받은 가액, 취득가액은 나한테 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건물이나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그 취득가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요건이 되면. 이해되세요, 이거? 이 메커니즘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으면 부의 무상이전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부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죠? 소유권 이전 받았고요. 당연히 증여세를 내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양도했고 양도가액이 나오고 취득가액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납부한 증여세는 뭐죠? 그냥 날아가는 비용인가요?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걸로 이제 종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러한 것을 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취득 당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수증자가 받은,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꼭 좀 이해를 하시고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는요.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